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 앞서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대박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큰 일을 겪은 30대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듣다가 제 사연도 나누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 남자친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유년기 시절을 보내왔어요. 수업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수업 내용을 꼼꼼하게 노트 필기하며 열심히 공부한 결과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스카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심으로 상대방의 모습에 서서 얘기를 해주거나 고민을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번 친해지거나 가까워지면 저에게 속 얘기를 많이 털어놓고 고민들을 많이 들어주면서 조언도 곧 잘해줬습니다. 한 번은 개강 후에 첫 수업 시간이었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가서 뒷자리 구석에 앉게 되었어요. 옆자리에 어떤 남자와 앉게 되었죠. 자리가 없어서 우연히 같이 앉게 되었고 앞부분 놓친 강의들을 물어보느라 그 남자에게 먼저 말을 걸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데 저희 학과생이세요? 제가 수업을 조금 놓쳐서 그러는데 혹시 앞부분 필기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먼저 말을 걸었고 그 남자는 웃으면서 공책을 쓱 제 쪽으로 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자 그 남자가 음료수를 사서 저에게 줬어요. 알고 보니 이중전공을 해서 그런가 제가 듣는 전공 과목은 처음 들어서 안 놓치려고 필기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친구가 되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4살이나 어렸지만 수업 시간에 놓쳤던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수업 끝나고 교내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남자 동생은 학과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은 편이었어요. 사근사근한 성격 덕분인지 주위 사람들을 잘 챙겨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편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 동생 집안 친인척들이 대학병원에서 의사 집안으로 있었고, 알고 보니 아버지는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대형 로펌 법무법인 대표로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어딘가 부티가 나 보였고, 옷차림이며 분위기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느낌으로 여유가 좀 있어 보였어요. 성격이 활달하고 좋았지만 또 경우에 따라 남들과 좀 다른 특권층에 대한 인식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대학 시절 내내 우연히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더 친해지게 되었고 어느 날은 수업 끝나고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대학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수진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 고민 되게 많이 했어. 하면서 가방에서 작은 편지랑 꽃 한 송이를 건넸어요.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고백이었고 날 너무 좋게 봐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친했지만 특권 의식이 갖고 사는 애들을 좋게 보진 못했고 굳이 불편한 감정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위에서는 친구 관계도 좋고 성격도 괜찮고 하니까 만나보라고 했지만 제가 본 승혁이의 모습은 한편으론 집안 백을 믿고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거나 돈을 쓰는 모습이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남들은 정말 어렵게 알바하면서 모아서 뭔가를 이루는데 이 친구는 정말 쉽게 가질 수 있고 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우연히 몇 년 전에 동창 모임에서 승혁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뭐 그 친구는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수진아, 너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야, 이렇게 만난 것도 반가운데 내가 밥 살게. 라면서 동창 모임 끝나고 따로 나와서 술 한잔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며 반가운 마음에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취업 준비하고 회사 다니느라 여유가 없었다고 하니까 사실 자기는 제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만 생각하고 그동안 여자친구는 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저에게 표현하면서 아침에 잘 잤냐고 문자하고 밥 제때 챙겨 먹으라며 카톡 선물하기로 쿠폰을 보내주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제가 야근이 잦으니까 저에게 말도 없이 저희 회사 앞에 와서 기다리다가 제가 끝난다고 톡을 하니까 앞에 있다면서 차로 데려다 주면서 챙겨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친구가 진심으로 날 대하는구나 싶었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씩 두근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밥을 못 먹고 야근했다고 하니까 초밥을 사서 회사 앞으로 왔더라고요. 집 앞 공터에 주차하고 수진아, 이거 먹고 가. 그러다 너 쓰러져. 나 걱정되니까 이거 먹고 집에 가서 푹 자자. 라면서 초밥을 건네주는데 순간 얼마나 떨리고 고마운지 내가 그동안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못 봤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했고 우리는 만남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친한 형들과 동업해서 건축주에게 의뢰받아 고급 주택을 시공해주는 건설사 시공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랜 만남 끝에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를 하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둘이 살아가야 될지 미래를 꿈꾸며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드리자는 약속과 함께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앞으로 결혼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수진아, 너 괜찮아? 너 그동안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였는데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였고 대뜸 그게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아니 내가 지금 방금 아는 지인한테 들은 건데 모바일 청첩장이 돌았나 봐. 그런데 신부가 너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래. 라는 겁니다. 진짜 말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을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친구가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고 그 말을 듣는데 기절할 정도로 마음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친한 친구 말이 자기가 방금 지인을 통해 제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는데 남자친구와 함께 한 달 뒤 함께 알아봤던 식장이었던 모모 호텔이 한실로 결혼식이 잡혀 있었는데 사진은 없고 신부만 제 이름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를 했던 거였어요. 너무 황당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친구가 너 개명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어떻게 성까지 바꾸겠냐고 했고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 좀 걸어보겠다고 하고 친구와의 전화를 끊었어요. 남자친구한테 전화했더니 남자친구는 자기야 오늘 뭐해? 나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이따가 드라이브 겸 카페 가자 라고 하면서
평소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중요한 말이 뭐냐고 하니까 풍경 좋은 카페에서 보여주면서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평소처럼 저희 집 앞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데이트하는 내내 항상 집 앞으로 절 데리러 왔었거든요. 남자친구 집에서 저희 집이 1시간 걸렸지만 항상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곤 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카페로 향했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어디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평소처럼 한쪽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저는 이 행복감이 깨질 것 같아 악몽을 꾸는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는 평소처럼 행동하길래 내가 뭔가 오해를 하는 건가 싶었고 강가가 보이는 카페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며 달달한 케이크 먹으라고 건네주고 제가 떨려서 그런지 계속 춥다고 하니까 담요도 덮어주면서 약혼 반지가 껴있던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잡아줬습니다. 내가 꿈을 꾼 건가 싶었고 잘못 들었는지 친구가 오해를 한 건가 싶었고 답답한 마음을 말하고 싶었지만 이 행복이 깨질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렇게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부러 청첩장에 써있는 날짜에 여행을 가자고 말해버렸어요. 진짜 있는 일이라면 분명 얘기할 테고 그래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까봐 바보같이 겁이 났고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남자친구는 흔들림 없이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 저는 마음이 복잡해서 그러는데 어디 좀 조용한 곳으로 멀리 떠나자고 했죠. 그랬더니 여행 갈 장소를 물색하면서 여기 어떠냐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제가 비련의 여자 주인공이 된 것처럼 손에 움켜쥐고 있던 핸드폰 속 모바일 청첩장을 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손이 사시나물 떨듯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여행지를 바쁘게 찾던 그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모를 거라 생각했는지 엄청 놀라면서 당황해하는데 자기가 미안하다고 다 설명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몇 달 전에 고급 빌라를 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건축주가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공사를 하던 중 현장 상황과 도면 상황이 달라져서 공사비가 몇 억이 증가되는 일이 발생했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의뢰인이랑 술 한잔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평소 자기를 좋게 봤다면서 자기 딸을 만나주면 이 일은 눈 감아주겠다고 했고 집에는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마무리해주겠다는 말에 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여자와 술을 몇 번 먹고 만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자기가 실수해서 얼마 전에 딸을 임신시켜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남자친구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 분명 잘 쌌는데 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집에는 말 안 하고 본인이 해결해 보려고 했었다고 자기 진심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사비 때문에 사채를 썼는데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하고 신용등급도 8등급으로 떨어졌다고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외제차 타고 강남역에 있는 오피스텔 살거든요. 자기는 잠도 못 자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널 잃고 싶지 않아서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대요. 집안 분위기상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엄격하셔서 호적에서 팔 수도 있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땐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머리가 쭈뼛쭈뼛 서면서 뒤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직 난 널 사랑하고 너에 대한 감정은 그대로다. 자기가 한 번 실수했지만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고 알아줬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어쩔 수 없지만 너만 괜찮다면 자기는 계속 만나고 싶고 이 모든 게 다 정리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자기 믿어달라고 애원하듯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결혼하고자 했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다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에 식장 보고 스튜디오며 드레스 고르고 아름다운 둘만의 결혼식을 얘기하며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순간 정신을 잃었고 남자친구는 울면서 미안하다면서 자기 믿어주면 안 되겠냐며 저를 달래는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눈물만 흘리니 남자친구가 부추겨서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번 일 잘 마무리되면 이혼하고 오겠다며 대학교 때부터 저만 생각한 사람인 거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며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쳐있는 저를 감싸 안아주는데 하염없이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무슨 이런 경악할 만한 일이 나에게 닥쳐온 건지 남자친구는 계속 연락하자고 하면서 자기는 나밖에 없다고 평소처럼 표현하면서 약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더니 잘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데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저는 정신적 충격에 시금점폐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회사도 일주일치의 병가를 내게 되었어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구가 연락 와서 수진아, 너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알아봤는데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결혼식 날짜는 다가왔고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계속 만날 거라고 일만 잘 마무리되면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겠다면서 매일같이 연락을 해왔어요. 며칠 밤을 새고 생각에 꼬리를 물던 중 고민 끝에 저는 친구 몇몇과 그날 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옆에 서 있던 남자친구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어떻게 왔냐고 말하지 그랬냐면서 저를 구석으로 데리러 가더라고요. 부모님도 저를 아시기에 좀 놀라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안 좋은 모습 보여서 힘들 텐데 집에 들어가라고 자기가 연락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들은 건데 그 둘은 만난 지 9개월 정도 됐고 양가 집안 소개로 만났고 혼전 임신도 아니었으며 남자친구 주위 사람들은 저랑 헤어진 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께도 저와 헤어졌다고 말하고 동시에 둘을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저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사업 문제 해결 그리고 갑작스러운 혼전 임신 때문에 결혼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게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평소에 조금이라도 짐작가는 부분이 있거나 낌새가 있으면 알아차렸을 텐데 너무나 다정했고 눈 깜짝 안 하면서 저에게 했던 거짓말들에 저는 넋이 나간 상태로 돌아오겠지. 사정이 있으니까 하면서 병닭처럼 바보처럼 있었던 거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불구덩이에 뛰어든 사람같이 화가 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신부에게 쪽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결혼하는 신랑과 5년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연락 주세요. 라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 쿵쾅대는데 쪽지를 받은 신부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비틀거리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서 보냈는지 저에게 누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제가 할 소리인데 말이죠. 그렇게 제 남자친구와 신부는 제 눈앞에서 신랑 신부 입장을 했고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 저는 이 여자분의 정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프로필을 통해서 그동안의 스토리가 뜨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저와 같이 서핑 배우고 싶어 했는데 제가 물을 무섭다고 하니 이 여자와 다녀온 사진들이 가득했고 저에게는 해외로 홍콩 출장 간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분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거더라고요.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로펌 집안의 아들이었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너무 괘씸하고 도저히 화를 억누를 수 없어서 식이 끝나고 부모님께 찾아가 어떻게든 사과를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당신 아들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쳤다고 신부 쪽도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가만히 안 있겠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와서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 있냐며 그동안 자기 사랑한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순간 대학교 때 이 사람에게 들었던 첫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자유분방했고 무슨 짓을 하던 상위 1% 집안에서 태어나면 본인들의 명예에 금이 가지 않도록 다 해결해 줄 것만 같았던 집안 분위기. 본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계층의 혜택을 이 사람은 어떻게 이용할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둘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신부 쪽은 고소하겠다고 저한테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난리치더니 태도를 싹 바꿔서 그냥 조용히 보내달라고 저희 집안 명예 때문에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할 수가 없다면서 파혼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쪽도 엄청나게 크게 사업을 하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 부모님이 연락 오셔서 신혼집 위약금이랑 웨딩 플래너랑 계약했던 돈 다 해서 파혼 위약금까지 해서 3천만 원 주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3천만 원으로요.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님이 전화 오셔서 수진 씨,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을 꼬셔서 혼을 쏙 빼고 그렇게까지 매달리겠어? 아니, 우리 집안 어떤 집안인지 잘 알죠? 라며 로펌 집안이라며 제가 뭘 해도 잘 안 될 거라고 괜히 힘만 빼지 말고 돈만 버리지 말고 현명하게 잘 생각해서 대처하라고 하더라고요. 법 쪽에선 자기 집안이 기득권인 층 마냥 어머님은 저에게 협박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고 울분을 못 이겨 저는 네, 잘 알죠. 유명하신 땡땡 로펌 집안이고 잘나신 아드님 키우셨죠? 저는 이제 잃을 것도 없는데 칼에 손이 베이면 어느 쪽에 더 상처가 잘 보일까요? 명예훼손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당신 아들이 한 짓에 대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공정하게 법 앞에 세울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한 짓 증거는 저한테 지금 넘쳐나거든요. 라고 비수를 꽂아버렸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학창시절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그에게 받았던 첫인상을 잊어버리고 만나버린 제 자신도 자책하며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법조계 출신의 집안이지만 신성한 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진흙탕 같은 싸움을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악덕한 사기결혼 약혼죄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위자료 착륙까지 외롭고 긴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어두운 긴 터널 끝에 다다랐을 때 조금이라도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파렴치한 생각보단 조금이라도 본인들의 비이성적인 만행이 어떤 건지 깨닫고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누굴 만난 건지, 지난 세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지만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도 아시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어떻게 소중한 내 딸 인생을 망치냐면서 그 집안 아주 쫑을 내버리겠다고 하시면서 알고 보니 부모님 지인 중에 부장판사 변호사가 있어서 제 얘기를 듣더니 무조건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소송의 준비 중입니다. 동창들한테도 다 얘기해버려서 아주 인간 쓰레기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소문내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제 사연 읽어주시고 용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